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퍼볼 주제, 바로 커버드 콜 ETF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게 요즘 안정적인 현금 흐름 찾는 분들, 특히 은퇴 준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이름이 자주 오르내리더라고요. 맞아요. 관심이 아주 뜨겁죠. 일반 배당주 ETF랑은 또 다르다고 하는데 뭐가 다른 건지 오늘 좀 제대로 알아봐야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 앞에 이 커버드 콜 ETF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또 장점, 단점은 뭔지, 그래서 어떤 분들한테 좀 더 맞을지 이런 걸 상세하게 분석한 자료들이 있거든요. 네네. 오늘 이 자료들 보면서 커버드 콜 ETF 그 본질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고요. 제일 중요한 거, 이게 정말 당신의 투자 스타일에 맞는 건지 판단하는 데 좀 도움을 드렸으면 합니다. 네,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사실 저도 항상 궁금했어요. 아니, 주가 상승은 좀 포기한다면서 어떻게 더 높은 배당, 그러니까 꾸준한 현금을 줄 수 있다는 건지. 크게 좀. 네, 그 구조가 핵심이죠. 그렇죠. 자, 그럼 이제 그 구조부터 한번 제대로 탐구해 볼까요? 네, 그럼 먼저 이 커버드 콜 ETF라는 게 정확히 어떤 상품인지 개념부터 좀 확실히 해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시죠. 핵심은 그 안정적인 인컴, 그러니까 현금 흐름 만드는 데 있다, 이 점인데요. 보통 지수 따라가는 ETF랑은 다르게 콜옵션 매도하는 걸 한다면서요. 아,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핵심 전략입니다. 이걸로 추가 수익을 낸다. 쉽게 말하면 주가가 확 오를 때 그 수익 일부는 좀 양보하고 대신 매달이나 매주 꼬박꼬박 현금을 받는 전략?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그 구조를 조금만 더 들여다보면요. 기본적인 아이디어는 사실 생각보다 간단할 수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커버드 콜 ETF는 본질적으로 두 가지를 합쳐놓은 거예요. 하나는 기초자산, 보통 주식이죠. 이거를 보유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주식에 대한 콜옵션을 파는 것, 이 두 가지입니다. 주식 보유랑 콜옵션 매도. 네, 더 구체적으로는 ETF 운용사가 예를 들어 S&P 500 종목 같은 주식들을 쭉 사서 가지고 있으면서요. 동시에 그 주식들을 미래의 특정 날짜, 만기일에 미리 정한 가격, 이걸 행사 가격이라고 하죠. 네, 행사 가격. 이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권리, 즉 콜옵션을 다른 투자자에게 파는 겁니다. 콜옵션은 말 그대로 살 권리예요. 아하, 살 권리를 판다. 그렇죠. 이 콜옵션을 팔면서 운영사는 수수료를 받아요. 이걸 옵션 프리미엄이라고 부릅니다. 옵션 프리미엄. 그게 수익원이군요. 네, 바로 그게 커버드 콜 ETF가 투자자들한테 분배금으로 나눠주는 현금 흐름의 주된 재원이 되는 거죠. 이 프리미엄 크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옵션 만기까지 남은 시간, 그리고 시장이 앞으로 얼마나 변동성이 클까 예상하는 거, 그거에 대한 대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변동성. 네, 변동성이 클 걸로 예상되면 프리미엄도 좀 더 비싸지는 경향이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럼 이제 만기일이 됐어요. 이때 주가가 만약에 미리 정한 행사 가격보다 낮거나 같아요. 그러면 콜옵션 사간 사람은 그 권리를 행사 안 하겠죠. 손해니까. 그렇죠. 비싸게 살 이유가 없으니까. 네, 그럼 옵션은 그냥 휴지 조각이 되고 ETF 운영사는 처음에 받아둔 옵션 프리미엄을 그대로 다 수익으로 가져가는 겁니다. 오, 그냥 앉아서 돈 버는 거네요, 그 경우는. 그렇죠. 반대로 주가가 행사 가격보다 확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럼 옵션 사간 사람이 이익이니까 권리를 행사하겠죠? 맞습니다. 권리를 행사해서 ETF가 가진 주식을 그 약속된 행사 가격에 사가는 거예요. 이러면 ETF는 행사 가격 이상으로 주가가 오른 부분, 그 추가 이익은 못 얻게 되는 거죠. 아, 그 상승분은 놓치는구나. 네. 대신 처음에 받은 프리미엄 수익은 여전히 자기 거고요. 아하, 그렇군요. 이걸 정리해보면 미래에 크게 오를 수도 있는 그 잠재력 일부를 지금 당장의 좀 확실한 현금 흐름, 즉 옵션 프리미엄이랑 맞바꾸는 거네요. 네, 일종의 트레이드오프죠. 뭔가 미래에 홈런을 칠 수도 있지만 그 대신 꾸준히 안타를 쳐서 점수를 따겠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요. 네, 비유가 적절하네요. 자, 그럼 이런 구조가 가지는 장점 뭐가 있을지 좀 더 파고들어 보죠. 네, 여러 분석에서 제일 많이 얘기하는 장점이 역시 횡보장에서 좋다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시장이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고 옆으로 그냥 지지부진하게 갈 때 소위 박스권 장세요. 이럴 땐 일반 주식 ETF는 수익 내기 참 어렵잖아요. 그렇죠. 재미없죠? 근데 커버드 콜 ETF는 이런 때도 계속 콜옵션 팔아서 프리미엄을 챙기니까 뭐랄까 월급처럼 꼬박꼬박 현금이 들어온다. 이런 얘기죠. 네, 그래서 박스권 장세의 효자, 이런 별명도 붙고 그럽니다. 효자, 재밌네요. 네,
횡보장에서 꾸준히 인컴을 만들어내는 능력, 이건 분명히 매력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하락장에서 손실을 좀 완화해주는 효과, 이것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어요. 아, 하락장에서도요? 네, 주가가 떨어지더라도 매달 또는 매주 들어오는 그 옵션 프리미엄 수익이 손실의 일부를 좀 메꿔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거든요. 약간 쿠션 같은 거네요. 네, 물론 주가 하락 자체를 막아주는 완벽한 방패는 절대 아니에요. 아니지만 하락의 충격을 조금이라도 줄여줄 수 있다는 거, 이게 심리적으로도 좀 안정감을 줄 수 있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만약에 당신께서 앞으로 시장에 막 엄청 오르기보다는 그냥 이 박스권에서 움직이거나 아니면 조금 떨어질 것 같다 이렇게 보신다면요. 네. 이 커버드콜 ETF가 안정적인 현금 흐름 만드는 데는 꽤 괜찮은 선택지가 될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특히 매달 생활비처럼 고정적인 돈이 필요한 은퇴하신 분들한테는 더 매력적으로 들릴 수 있겠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주 타겟 고객층 중 하나죠. 그런데 말이죠. 세상에 공짜 점심은 없다고 하잖아요. 아, 그렇죠. 이렇게 꾸준히 현금을 주는 대신에 포기해야 하는 것도 분명히 있을 텐데 동전의 양면처럼 단점도 명확하겠죠. 특히 어떤 상황에서 좀 안 좋을까요? 가장 확실한 단점은 역시 상승장입니다. 상승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수익률이 부진할 수밖에 없어요. 아, 오를 때 네. 주식시장이 아주 강하게 오르는 국면에서는 이게 정말 그림의 떡이 될 수 있습니다.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주가가 콜옵션 행사 가격을 훌쩍 넘어서 막 급등하면 ETF는 그 넘어선 상승분은 수익으로 못 가져가잖아요. 네, 약속한 가격에 팔아야 하니까. 그렇죠. 약속된 가격에 주식을 넘겨줘야 하니까요. 따라서 시장 전체가 막 뜨겁게 달아오를 때, 예를 들어서 S&P 500 지수가 한 해 20% 올랐다. 네. 그러면 일반 S&P 500 ETF 투자자는 그 20% 수익을 거의 다 누리는데 똑같은 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커버드콜 ETF 투자자는 그것보다 훨씬 낮은 제한된 수익률에 만족해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아, 격차가 꽤 벌어지겠네요. 네, 여기서 발생하는 게 바로 기회비용 손실입니다. 남들은 막 큰 잔치 벌이는데 나는 상대적으로 좀 작은 수익에 머물러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기회비용 손실이라.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지적이네요. 꾸준히 현금 들어오는 그 달콤함에 좀 빠져 있다가 정작 큰 상승장에서 오는 그 과실은 다 놓쳐버리면 장기적으로 보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실제로 그래서 높은 배당률 이 숫자에만 혹해서 투자했다가 실망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하던데요. 네, 바로 그 점이 투자자들이 또 주의해야 할 함정입니다. 와, 분배금 이렇게 많이 주니까 이거 안전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거든요. 네, 저라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원금 손실 위험이 분명히 있다는 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높은 분배율이 곧 높은 총수익률을 보장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아, 분배율이랑 총수익률은 다른 거다. 그렇죠. 과거 데이터를 보면요. 기초 자산이 되는 주가지수 자체는 길게 보면 꾸준히 우상향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지수를 기반으로 한 커버드콜 ETF의 장기 총수익률, 그러니까 받은 분배금을 다시 투자했다고 가정한 총수익률이요. 네네. 이게 일반 지수 추종 ETF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오, 왜 그렇죠? 분배금을 계속 주는데도요? 왜냐하면 주가가 오를 때는 그 상승분을 다 못 따라가잖아요. 콜옵션 때문에. 아, 그렇죠. 막혀 있으니까. 네, 반대로 주가가 내릴 때는 물론 프리미엄으로 일부 상쇄는 되지만 기초자산이 떨어지는 만큼 ETF 가격 자체도 같이 하락하거든요. 아, 오를 땐 덜 오르고 내릴 땐 그래도 같이 내린다. 그렇죠. 약간 비대칭적인 구조인 거죠. 상승은 제한되고 하락은 어느 정도 반영되는. 그렇군요. 마치 매달 꼬박꼬박 용돈 분배금 받는 것 같아서 기분은 좋은데 정작 내 전체 자산 가치, 그러니까 ETF 가격이랑 받은 분배금 합친 거요. 이게 크게 늘지 않거나 오히려 줄 수도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런 경우가 실제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때 연 15% 배당 이런 엄청난 숫자를 내건 상품들도 있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ETF 가격 자체가 계속 내려가서 총 수익률은 영 별로였다. 이럴 수도 있겠군요. 맞습니다. 그럴 수 있죠. 푼돈, 그러니까 배당 챙기려다가 목돈, 자본 차익을 놓치는 그런 셈이 될 수도 있다는 경고로 들리네요. 정확히 그런 위험성을 인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커버드콜 ETF의 좀 본질적인 특성인데요. 이게 파생상품 전략을 쓴다는 점도 중요하게 봐야 해요. 아, 파생상품. 옵션이 파생상품이죠? 네, 콜옵션 매도는 엄연히 파생상품 거래의 일종입니다.
이게 그냥 배당 좀 더 주는 착한 ETF 이게 아니라 옵션 시장의 복잡성이나 변동성에 기본적으로 노출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옵션 프리미엄이라는 게 시장 상황, 특히 변동성 예측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이게 또 ETF 수익률에 직접 영향을 미치고요. 그렇군요. 단중히 주가만 보는 게 아니네요. 네. 따라서 이 상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특히 콜옵션 매도 전략이 어떻게 수익과 위험을 만드는지, 그리고 어떤 시장에서 유리하고 불리한지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지 않고 그냥 겉으로 보이는 높은 분배율만 보고 투자한다. 네. 그러면 나중에 예상치 못한 결과에 실망하거나 또는 시장 상황이 확 바뀌었을 때 생각보다 큰 손실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이 이거죠. 나는 이 상품의 구조와 그 안에 숨어있는 위험, 그리고 기회비용까지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가? 와, 듣고 보니 정말 중요한 지점이네요. 그냥 추가 수입, 이 긍정적인 면만 볼 게 아니라 그 뒤에 옵션이라는 사실 일반 투자자에게는 좀 생소하고 복잡할 수 있는 금융상품이 얽혀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게 가져올 수 있는 잠재적인 위험이나 기회비용까지도 당신께서 투자 결정 전에 반드시 알고 넘어가셔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럼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요. 이 커버드 콜 ETF, 과연 어떤 투자자에게 좀 매력적인 선택지가 될 수 있을까요? 뭐 모든 사람한테 다 맞는 만능 열쇠는 아닐 것 같은데요. 네, 당연히 그렇죠. 여러 분석 자료들의 결론을 좀 종합해 보면요. 커버드 콜 ETF는 이런 특성을 가진 분들께 상대적으로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일까요? 첫째는 매달 또는 매 분기 꾸준하고 좀 예측 가능한 현금 흐름이 무엇보다 중요한 분들입니다. 현금 흐름. 네. 예를 들어서 은퇴 후에 생활 자금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아니면 투자 포트폴리오에서 안정적인 배당 소득 비중을 좀 높이고 싶다. 이런 분들이 해당될 수 있겠죠. 네네. 둘째는 앞으로 시장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보는 분들입니다. 보수적이라면. 이렇게 예상하는 경우에요. 그럴 때 커버드 콜 전략이 상대적으로 좀 빛을 발할 수 있죠. 상승 기대가 낮을 때. 그렇죠. 셋째는 투자 목적 자체가 원금의 막 폭발적인 성장, 이거보다는 일정 수준의 수익을 꾸준히 분배받는 거에 더 큰 가치를 두는 분들입니다. 성장보다는 분배. 네. 자산이 불어나는 속도는 좀 느리더라도 안정적인 인컴 스트림, 이걸 더 선호하는 성향이신 거죠. 알겠습니다. 꾸준한 현금 흐름, 보수적 시장 전망, 분배 중시, 이런 분들께 적합하다. 네. 반대로 다음과 같은 투자자분들께는 커버드 콜 ETF가 최선의 선택이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떤 분들일까요? 첫째, 장기적인 관점에서 다산 가치를 최대한 불리는 거. 이걸 최우선 목표로 삼는 분들입니다. 성장형 투자자. 네. 이런 분들께는 상승장에서 수익을 놓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큰 단점으로 느껴질 거예요. 그렇죠. 기회비용이 크니까. 네. 둘째는 투자는 최대한 단순하고 이해하기 쉬운 구조를 선호하시는 분들. 복잡한 거 싫어하시는 분들. 그렇죠. 옵션 전략이 들어간 커버드 콜 ETF의 작동 방식이 좀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네. 셋째는 소위 FOMO라고 하죠. Fear of Missing Out. 나만 소외될까 봐 두려운 거. 네. 강세장에서 나만 뒤처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좀 큰 분들입니다. 시장이 막 뜨거울 때 상대적으로 낮은 수익률을 견디기 좀 어려워하실 수 있죠. 그렇겠네요. 배 아플 수 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결국 커버드 콜 ETF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특정 조건과 필요에 맞는 일종의 특수 도구에 가깝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아주 적절한 표현입니다. 횡보장이나 완만한 하락장이라는 특정 환경에서는 꾸준한 현금 흐름 만드는 데는 유용할 수 있지만 장기적인 자산 성장이나 투자의 단순성을 원하는 분들께는 오히려 안 맞을 수 있다는 점. 그렇죠. 결국 당신의 투자 목표가 뭔지, 또 어느 정도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상품의 구조를 내가 충분히 이해했는지 이걸 바탕으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결론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주로 다룬 기본적인 구조 외에요. 당신께서 조금 더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좀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뭔가요? 시중에 나와 있는 커버드 콜 ETF들을 자세히 보시면요. 그 콜옵션을 파는 주기, 이게 조금씩 달라요. 파는 주기가 다르다. 네. 예를 들어서
매주 옵션을 파는 ETF도 있고요. 매월 옵션을 파는 ETF도 있습니다. 아, 위클리, 먼슬리 이런 식으로요? 네, 그렇죠. 이 옵션 매도 주기, 즉 타이밍의 차이가 실제로 투자자가 받는 프리미엄 수익의 크기나 안정성, 그리고 또 기초자산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따라갈 수 있는지, 즉 상승 잠재력에요. 이게 미묘하지만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 영향을 줄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매주 옵션을 팔면 프리미엄을 받을 기회는 더 잦아지겠죠? 네, 매주 받으니까. 네. 하지만 그만큼 주가가 오를 때 제약에 걸릴 가능성도 더 잦아지는 거죠. 매주 만기가 돌아오니까요. 아, 상승을 따라갈 기회가 더 적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반대로 매월 옵션을 팔면 프리미엄 받는 횟수는 줄어들지만 월 단위의 좀 더 긴 호흡으로 주가 상승을 누릴 여지는 상대적으로 좀 더 생길 수도 있겠죠. 아하, 그 주기 차이가 또 성과에 영향을 미치겠군요. 네, 이처럼 세부적인 운용 전략의 차이가 실제 성과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비교해 보는 거. 이건 당신께서 특정 커버드 콜 ETF 상품을 고르시기 전에 더 깊이 한번 탐구해 볼 만한 가치가 있는 부분일 겁니다. 와, 정말 마지막까지 생각해 볼 거리를 주시네요. 운용 주기까지 비교해 봐야 한다. 알겠습니다. 오늘 커버드콜 ETF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게 알아봤네요. 네, 중요한 내용들을 많이 다룬 것 같습니다.